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지난번에는 피부 장벽의 정의, 의미와 피부 장벽이 갖는 역할, 피부 장벽의 기능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방송을 잘 보시면 내 피부 관리를 하는데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방향성이 보일 거예요. 보통 일반인 사람들이 그런 피부 장벽이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방법. 어떻게 보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언급해 드릴 거예요. 즉,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방송을 잘 시청하시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달으실 거예요.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피부 장벽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방송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방법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벽의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돼요. 보통 이 각질층이 20층 정도 되는 걸 유지해야지 건강하다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20층 이상 만들고 싶어도 잘 안 만들어져요. 피부가 새로 이 각질이 만들어지면 이 밑에서 이렇게 붙고 가장 위에 게 떨어지고 해서 20층 정도, 15층에서 20층 정도를 늘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간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질층을 두껍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피부 장벽의 기능이 뭐예요? 물리적 충격,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서부터 스스로 피부를 보호해줘요. 당연히 이렇게 충격이 외부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외부의 충격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항균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있는 항균 지질인 스테핀고신이라는 것과 프리페트 엑시드가 산성을 유지시켜줘서 실제로 항균 지질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각질층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항균 펩타이드를 형성해서 그것들이 또 균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게 돼요. 이 밑에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가립층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타이트 정션이 외부에 있는 항원들 같은 걸 들어오는데 체나 망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내서 항균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피부 표면의 pH를 유지하는데 피부 장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질 중에 세라마이드 같은 것들은 분해되면 세라마이드에 의해서 분해되면 프리페트엑시드와 스핑고신으로 되는데 그게 pH 수소이온의 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물론 락테이터라든지 이 과립층에서는 나트륨 수소 안티포트라는 것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산도가 유지되고요. 그런 산도가 유지돼야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정상적인 효소들이 pH 5.0에서 5.5 사이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pH가 7.0으로 알카리아 돼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링계 단백질 분해 요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질층 사이에 있는 서로 연결해주는 각질 교소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코네오데스모좀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탈락하는 걸 막아주고 서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걔네들이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다 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탈락하면서 피부가 손상당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코네오데스모점은 이 밑에 각질층의 밑에 쪽에는 되게 촘촘하게 붙어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성그러져 있고, 여기는 지질이 더 강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공급이 이렇게 pH 7.0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이 사이에 있던 것들이 단백질들이 막 분해되면서 피부 각질 탈락이 일어나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가장 큰 건 외부에서 어떤 차단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물이 증발되는 걸 막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NNF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가 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해줘요.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왜냐하면 아토피 환자들은 NF가 거의 생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드름 환자도 NF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습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pH, 수소이온의 농도를 유지하는 거, 항균 역할, 물리적 충격 보호, 피부의 보습 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쫙 들으면 그러면 어디가 손상되면 안 되겠다 감이 오세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날리면 그냥 손상이 되는 거예요. 다 날리면. 그럼 어떻게 날릴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방법. 굉장히 쉽죠? 필링, 스크럽, 각질 제거. 하면 이 위에 다 날아가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다 날아가니까 손상이 되겠죠? 박피성 시술 뭐 있어요? CO2 프락셀이나 어빔야구 프락셀 같은 걸 하면 다 손상이 돼요. 아주 예전에 CO2 프락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큰 통으로 나가는 한 빔으로 나갔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표피가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피부 장벽이 다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프락셔널 CO2 프락셀이라고 해서 빔을 잘게 쪼개 갖고 이렇게 작은 빔들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나가는 빔의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발전시켰어요? 표피성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프락셔널 프락셀이라는 게 탄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피성 시술은 이제 처음에는 큰 벌키한 통으로 나가는 빔으로 나가다가 프락셔널하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표피의 손상, 즉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샤워나 찜질방,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피부 장벽이 어떻게 돼요? 쉽게 망가져요. 왜? 이런 것들이 쉽게 탈락을 하니까 항상 남들보다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피부를 갖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우나 매일마다 갔더니 피부 좋아지더라고. 그 사람 안 갔으면 실제 더 좋아져요. 갔는데도 그 정도가 유지된다는 거는 안 갔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사우나를 자주 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각질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물 공급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나마 촉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는 사람이 사우나를 가면 각질층 탈락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어쩔 수 없이 나빠져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으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피부 각질의 턴오버가 28일인데 비해서 나이가 50대 60대 올라가면 턴오버 기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번 탈락이 되면 다시 만들어지는데 28일이 아니고 60일, 50일, 70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탈락을 시켜놓으면 뒷감당 안 되게 가렵고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안제 중에서 약산성 세안제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 장벽이 보호돼요. 피부 표면은 5.0에서 pH 5.5, 물론 측정하는 부위라든지 측정하는 장비에 따라 4.9에서 5.4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pH는 5.0에서 5.5를 움직여야지만 정상인 피부 표면이에요. 근데 알칼리 세안제를 쓰면 pH가 한 6.0, 물론 이것도 산성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상대적인 알칼리를 가지게 돼요. 보통 5.8, 5.9, 6.2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알칼리 세안제를 쓰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알칼리 세안제를 쓴 후에 한 2-3시간 후에 다시 약산성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의 피부는 아직까지 정상적이고 회복 능력이 있고 피부 장벽이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게 만성화돼 버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알칼리 세안제를 써서 알칼리화 된 피부들이 약산성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안을 하는데 너무 러빙을 많이 하거나 마찰 같은 걸 많이 일으킨다거나 알칼리성 제품을 많이 도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많이 바른다거나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약산성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는 계속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TV에 나오면 그거 써야 된다. 세정 능력이 뛰어나니까 쓰면 그 순간만은 좋아져요. 피부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바라보고 치료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1달, 2달 지나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순간적인 좋은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면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의사들은 말은 뱉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책임감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뭐 다양해요. 그걸 치사 선택하고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유명한 사람이 죽으라면 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얘기를 했다고 다 믿을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을 한 번 더 이 얘기, 이 정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비판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지만 자기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반복적인 기름종이 사용이에요. 기름종이 뭐냐면 피부 표면에 있는 기름을 흡착시키는 건데, 이거 하면 피부가 너무 번들번들 그리고 기름이 많은데 좋잖아요. 하지만 기름종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유분을 흡착시켜서 당기게 되면 피부 표면은 일정한 유분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 유분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를 어떤 커버하려고 더 리바운드가 심하게 일어나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분 분비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름종이를 닦아버리면 피부 표면에 있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질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이 지질에 나오는 양보다 더 중요한, 지질의 양보다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야지 약산성인 pH가 pH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기름종이를 닦을 때는 그거에 무작위적으로 닦여요. 그러니까 pH가 흔들려요. 보통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프리패티 엑시드의 비율이 50%, 25%, 15%인데 이거의 비율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종이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표면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pH가 바뀌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좋고,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뭐예요? 유분 배출이 오히려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두껍게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 피부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에 있는 화장품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피부 자극을 많이 줘서 피부를 악화시켜요. 마찰이 많기 때문에 미세한 염증,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이 화장을 했으면 또 클렌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많이 러빙을 하고 많이 마찰해야 되고, 이중세안, 삼중세안을 하면서 피부가 계속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화장을 하면 피부가 손상되는 거를 어떻게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정 생활 중에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습도에서 생활을 하면 장벽이 많이 손상이 돼요. 실제로 습도가 80% 정도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날씨가 시원한 날 15도씨 이하일 때는 습도를 70%까지 올려도 돼요. 근데 70% 이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 80% 이상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분해돼서 NNF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를 형성하게 돼요. 보통 프리아미노산 아니면 피롤리돈, 카복실 엑시드라는 것들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 걔네들의 분해가 일어나질 않아요. 필라그린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NNF의 형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부의 보습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80%보다 높은 환경에서 있는 것은 피부를 악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습도가 너무 낮은 곳에 생활을 해도 피부가 악화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50%에서 60%의 대기 습도를 잠자는 곳의 생활 환경을 유지해라. 그러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자주 언급을 해요. 그리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살짝 올렸다가 며칠 안정되는 거 보고 다시 원래대로 조금 낮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지켜줘도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피부가 맨 처음에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은 알칼리화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하면 건강한 피부인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